대한민국 최초 연쇄살인범 김대두일까요? 아니면 김대두보다 범행 시점이 빠른 박분례일까요? 두 사람 모두 최초가 아닙니다. 그는 3명을 권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범죄 사상 전례 없는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차분하게 방아쇠를 당겼고 시신에서 수표를 찾지 못하자 시체를 낭떠러지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연쇄살인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시절 이미 그 개념을 완성해버린 남자였죠. 오늘은 쌍권총의 명수로 불린 살인마 임석봉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실화도서관에 큰 힘이 됩니다. 실화도서관 시작합니다. 1954년 11월 9일 부산국제시장에서 포목상을 하던 38세 여성 최선자 씨는 낯선 신사의 제안을 받습니다. 세관에서 압수된 밀수 포목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넘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고민한 뒤 현금과 수표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부산 동네 금정산 기슭.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은 망설임 없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최 씨의 머리를 향해 총을 쏘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그녀의 가방에서 수표와 현금 4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범인은 더 많은 수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신을 뒤졌습니다. 원하는 게 보이지 않자 시체를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금정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한 여성이 떨어진 수표를 발견. 이를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가 수사망에 걸려들어 체포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진범이 아니었죠. 이 사건은 곧 금정산 살인강도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수사가 벌어졌지만 범인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건은 70일 넘게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유력한 정보를 입수,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용의자 38세, 이름 임석봉, 별명 쌍권총의 명수, 가명 이별화, 임광영, 서울 영등포 거주, 본거지는 충남.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하자 충남에서 거주 중인 용의자의 아내부터 추적하게 됩니다. 1955년 1월 31일 서울과 충남을 추적하던 경찰은 충남 판교읍에서 임석봉의 아내 송은복을 검거합니다. 그녀의 집에서 권총 실탄, 권총 휴대증, 가죽 가방 등 중요한 증거물이 나왔고 수사는 급물살을 탑니다. 임석봉은 체포 직전까지는 부산 동대신동에 은신 중이었습니다. 7월 16일 밤 11시 30분 부산 광안리의 민가 집 주변은 형사들로 포위됐고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총을 든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총성이 터졌습니다. 격렬한 총격전이 약 50분간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형사 한 명이 왼팔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임석봉을 생포합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물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제 권총 1정, 탄창 2개, 권총 실탄 25발, 전선 1본, 권총 휴대증 1매, 실탄 탄피 1개, 가죽 가방 1개. 이 모든 물품은 곧바로 몰수 조치됩니다. 체포 직후 그는 단식을 선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고음국과 전골백반을 요구하며 단식을 풀었습니다. 여기서 고음국이란 곰국, 즉 곰탕을 말합니다. 임석봉은 곧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고백한 죄만 다 인정받는다면 범죄 사상 전례 없는 영웅이 될 거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진술은 그의 성격과 심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영웅이라 칭한 것. 이는 명백한 나르시시즘, 자기애적 성향의 표출입니다. 살인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며 자신을 전례 없는 존재로 포장하는 모습은 범죄마저도 업적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이 말엔 감정 공감의 결핍도 드러납니다. 죄책감은커녕 자신의 범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자기 포장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바로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게다가 내가 고백한 죄만이라는 말 속에는 수사 과정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보를 쥐고 흔드는 건 자신이며 자백은 선택이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수사관보다 우위에 서고 싶었던 심리,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임석봉은 단순한 강도범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임석봉은 11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숙부집에 맡겨졌습니다.
간신히 사립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찍부터 무의도식하며 떠돌았고 1933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1934년엔 징역 2년, 1937년엔 징역 3년, 형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해방 전에는 만주 봉천, 하얼빈, 상해 등지를 떠돌았고 광복 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해물상과 자파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모양입니다. 1946년 다시 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1951년 가출옥으로 출소한 그는 국민방위군에 편입되었지만 곧 탈영했고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죠. 1953년 9월 28일 서울의 아연판 도매상 김씨에게 접근해 고아원에서 물건을 싸게 넘긴다며 속입니다. 수원으로 함께 간 김씨를 갈상곡의 길목에서 총으로 쏴 살해하죠. 수표 2장과 현금 3만 6천 환을 빼앗고 시신은 유기했습니다. 1954년 7월 25일 서울 중구의 약국에 들어가 권총을 꺼내며 페니실린을 팔라고 위협했습니다. 주사약 2개와 현금 2만 4천 환을 빼앗고 달아났습니다. 같은 해 9월 2일 대구 미싱상 김순실에게 자놈의 미싱을 싸게 준다며 서울로 유인했고 장충동에서 권총을 꺼내 달아나는 김씨에게 발포했습니다. 총탄은 김씨의 팔을 관통했습니다. 12월에는 마산에서 올라온 비단상 여성에게 일본산 벨벳 15필이 있다고 속여 온천동 산길로 데려갔고 쉬자며 멈춰선 길가에서 총을 쐈습니다. 총탄은 그녀의 등을 관통해 흉부까지 파고들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임석봉은 시신에서 금품을 챙긴 뒤 아무렇지 않게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1955년 6월에는 공범 이강태, 한정권과 함께 서대신동에 있는 박씨 집에 침입해 가족 모두를 철사로 결박하고 26만 환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죠. 7월 3일에는 부평동 김씨 집에 침입해 손을 전선으로 묶고 금반지, 화장품, 현금 등 30만 환어치를 훔쳤습니다. 또한 남부경비사령부 종군기자단이라는 유령단체를 사칭해 지리산 잡지를 만든다고 속였고 관공서와 단체들로부터 3만 5천 환 이상을 갈취했죠. 뿐만 아닙니다. 동아일보 부산 취재부장 명함을 들고 다니며 15만 환을 뜯어낸 일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80kg 쌀 한 가마의 가격이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200환이었죠. 35년차 집배원의 월급은 4,000환이었고 지방방송국 아나운서 월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임석봉이 강도 행각을 벌이며 빼앗은 돈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7월 13일 밤 아내의 조카와 함께 헌병 행세를 하며 자동차 기사 김씨를 속여 불러낸 뒤 파출소에 끌려가던 중 권총을 꺼내 경찰을 위협하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쌍권총의 명수로 불릴 만큼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었습니다. 수표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시신을 낭떠러지에 버릴 정도로 범행 후에도 침착했습니다. 1955년 9월 27일 부산지방법원 제4호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주변에는 삼엄한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임석봉은 이중수갑을 찬 채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1955년 10월 18일 임석봉에게는 사형이, 공범 이강태는 징역 5년, 한정권은 징역 4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즉시 항소했지만 1956년 3월 27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의 사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는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최소 3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도, 사기, 총기 협박을 통해 전국을 넘나들었습니다. 범행 대상은 대부분 상인이나 일반 시민이었고 수법은 유인해 총기를 사용, 금품을 빼앗은 뒤 살인을 하게 되면 시신을 유기하는 일관된 패턴을 따랐습니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는 계획적인 강도살인의 반복이며 오늘날 정의되는 연쇄살인과 정확히 일치하죠. 현재 연쇄살인의 정의는 3건 이상의 살인, 그리고 그 사이에 냉각기가 존재하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이 반복성을 띌 때 이를 연쇄살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이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쇄살인범, 영어로 시리얼 킬러라는 용어는 1970년대 중반 미국 FBI 범죄행동분석반이 처음 도입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석봉은 그 개념이 없던 시대에 이미 현대적 연쇄살인의 구조를 완성한 자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였습니다. 사회 질서는 무너졌고 경제 혼란은 극심했으며 공권력은 허술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살인자 임석봉, 그는 그렇게 잊혔습니다. 지금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남긴 범죄의 기록은 조서와 판결문, 그리고 몇 줄짜리 낡은 신문 기사뿐입니다. 김대두, 김선자, 유영철, 강호순, 우리는 이들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그 수법과 구조를 가장 먼저 완성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석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화도서관이었습니다.